자, 앞선 슬라이드까지 PN정션 다이오드의 비이상적 특성을 배워봤고요. 우리가 IV 커브가 있을 때 바이어스 영역에 따라서 어떠한 비이상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은 PN접합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모델입니다. 이 시그널 모델이라는 건 PN접합 다이오드의 AC 시그널을 인가했을 때 회로적으로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냐를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캐패시터 저항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펄스 파형을 넣어줬을 때 이 트랜지언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스트리트만 책이죠. 스트리트만 책에는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책을 참고를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스트리트만 책에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PN 정션의 스몰 시그널 레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시그널 레스폰스 분석을 위해서는 DC에 추가적으로 AC 소스1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전류에도 DC 성분과 AC 성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PN 정션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레지스턴스는 아까 말한 NP 뉴트럴 영역에서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N 다이오드의 공핍 영역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등가 회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라고 해서 디피전 캐피션스, 그리고 CDP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레이어 캐피스턴스, 그리고 G라고 해서 컨덕티브 컴포넌트로 이렇게 PN 다이오드를 회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PN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동작을 할 때는 디퓨전 캐피시턴트가 도미넌트해지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동작할 때는 디플레이션 레이어 캐피시턴스가 더 도미넌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어드미턴스 Y는 델타 V분의 I죠. 델타 V랑 I가 다 AC 시그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어드미턴스 J는 J 오메가 곱하기 CD 더하기 CJ 더하기 G로 표현이 되고, 리버스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다 사라지고 이 정션 캐패시턴스라고 해야 되네요. DP 디플레이션 레이어 캐피시턴트가 도미넌트해지게 되고, 포워드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모든 값들이 다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레스폰스에서는 이와 같이 특성 DC 바이어스에 AC 시그널을 얹어서 이렇게 델타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AC 시그널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따져봤을 때 전압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슬롭은 R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컨덕티브 컴포넌트가 이 R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뒤에 이제는 슬라이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스몰 시그널 레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을 때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에서 남아있는 성분은 컨덕티브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특정 바이어스에서 뒤에 얘기를 아마 하겠지만 특정 바이어스에서 순간
기울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순간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얼 케이스에는 0이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죠.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디퓨전 캐패시턴스는 존재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오로지 디플레이션 레이어 캐패시턴스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디플레이션 레이어 캐패시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DC 바이어스에다가 AC 시그널을 추가한 다음에 캐패시턴스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공핀 병역 근처에서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이 AC 시그널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델타 Q 또는 DQ라고 하죠. 차지의 변화량을 이 엣지 부분에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AC 시그널이랑 싱크가 돼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머저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입니다. 머저리티 캐리어는 충분하게 많은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주파수를 변화시키더라도 충분히 다 응답을 빠르게 따라와서 캐패시턴스 성분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C 시그널에 의해서 이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빠르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델타를 모이게 되면 디프레션 미스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PN 정션에서 디프레션 레이어 캐패시턴스는 Q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죠. 델타 Q, Q가 존재하고 여기는 인슐레이터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럴 플레이트의 캐패시턴스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디플리션 레이어 캐패시턴스는 면적 곱하기 두께분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죠. 이때 두께는 디플리션 영역 미스가 되겠습니다. 이 디플리션 미스 영역은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캡의 제곱분의 1은 간략하게 A 제곱 그리고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제곱분의 W dB 제곱으로 표시가 되고 이 W dB 디프레션 미스의 값을 넣어줘서 쭉 계산하다 보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V 측정을 통해서 X축을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 Y축을 캐패시턴스의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이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의 캐패시터의 제곱분의 1을 표현한 후에 그래프를 그리면 A지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0인 부분에서 특정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슬롭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슬롭은 여기 V0, V 빼고 이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 성분들에 의해서 기울기가 결정을 되죠. 결국 이 기울기를 바탕으로 일정한 식을 만든 후에 쭉 내려서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찾아보면 이 값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측정 값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 도핑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많이 도핑된 P 플러스 N 정션 다이오드 같은 경우라면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측정 값으로부터. 그래서 한쪽이 조금 더 도핑 농도가 약하다면 이 슬롭은 그 도핑 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도핑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값부터. 그 다음으로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했을 때 스몰 시그널 레스폰스 중에 컨덕티브
컨덕티브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컨덕티브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AC 컨스턴스고 델타 V분의 I입니다. 이때 델타 V와 I는 스몰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DC 컨덕턴스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IV 커브가 있을 때 여기 어떤 특정 DC 바이어스에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컨덕티브 컴포넌트가 되게 됩니다. 네,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 여기를 예를 들어보죠. 아이디얼한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성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컨덕티브 컴포넌트를 dV분의 di라고 하고, 아이디얼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통해서 i는 i0 곱하기 가로하고 익스포넨셜 EV 나누기 KT-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dV, di는 i는 요거죠. 이렇게 KT2분의 i0 익스포넨셜 EV 나누기 KT가 되게 되고, 요 i0 익스포넨셜 EV 나누기 KT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I 플러스 I0가 되죠. 그래서 G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리버스 바이어스가 충분히 클 때 전류는 마이너스 I0가 돼서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냥 기울기를 해봤을 때도 빵이고 수식적으로 해봤을 때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디얼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 익스퍼리먼트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서멀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기울기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스몰 시그널 레스폰스를 위한 등가이로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어 캐패시턴스와 시리즈 레지스턴스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에 AC 시그널 분석을 할 때 PN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를 알아볼까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당연히 머저리티 캐리어에 의한 디프레션 미스 변화를 AC 시그널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디플레이션 레이어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오실레이션이 AC 시그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추가적인 디퓨전 캐패시턴스 성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덕턴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 기울기라고 했었죠. 기울기는 R분의 1이고 이 기울기가 존재함으로써 컨덕턴스 컴포넌트 성분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 CD 디플리션 디퓨전 캐패시턴스죠. 이거는 dV분의 dQ가 되는 거고, 요거는 타우 S 곱하기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G는 컨덕턴스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이 G는 I가 I0 익스포넨셜 EV 나누기 KT로 되는 거고, G는 dV di고, 요걸 계산해 보면 쭉 나왔을 때 DC 전류 나누기 2분의 KT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디퓨전 캐패시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디퓨전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정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온도가 이렇게 나오죠.
뭐 한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P고 이쪽이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값이 더 크니까 머저리티 캐리엔 P타입 농도가 더 크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러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를 가지는데 AC 시그널이 가해졌을 때 이 캐리어 분포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값 기준으로 AC 시그널에 따라서 이만큼 증가하는 부분과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 CD 디퓨전 캐피시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등가 회로에서는 AC 시그널을 스몰 시그널을 위한 등가 회로죠. 시리즈 레지스턴스 그리고 디퓨전 캐피시턴스 그 다음에 디플리션 레이어 캐피시턴스 그리고 컨덕턴스 컴포넌트까지 모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PN 정션 다이오드의 트랜지언트 레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PN 정션 다이오드는 스위칭 동작이나 AC 시그널의 동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자, 이 얘기는 트랜지언트 또는 AC 오퍼레이션에서 익세스 캐리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분석을 해서 실제 PN 정션 다이오드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뭐 고주파가 되겠죠. 고주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스위칭 스피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BJT를 배우게 되면 이러한 성분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장해서. 그래서 이러한 액세스 캐리어의 영향, 트랜지언트나 또는 AC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액세스 캐리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죠. 타임 베리에이션 오브 스톨드 차지라고 되어 있죠. 즉 포워드 바이어스나 리버스 바이어스로 트랜지언트 하거나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로 트랜지언트 할 때 분명히 아웃풋 커런트가 변해야겠죠. 그 말은 아웃풋 커런트가 변할 때 기존의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저장된 차지들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지들을 새로 빌드업 시키거나 또는 디플리트 시키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PN 다이오드가 아까 등가회로를 봤을 때 캐패시티브 성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 저장된 차지는 커런트 변화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위한 회로를 나타냈죠. T가 0인 시점에 이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턴오프 동작, 두 번째 턴온 동작입니다. 턴오프 동작은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가 0인 시점에서 0 이전인 시점이죠. 0 이전인 시점에서 포워드 바이어스에 연결됐다가 T가 0일 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를 턴온이라고 하고 반대로 T가 0보다 작을 때는 리버스 바이어스에 뒀다가 T가 0이 됐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를 두는 경우를 턴온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턴 오프 동작이 좀 더 복잡한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른쪽을 보면 지금 VF가 포워드 바이어스고 VR이 리버스 바이어스죠.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로 가해주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포워드 바이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때 포워드 바이어스 전류는 포워드 볼테이지 VF에 이 다이오드 내부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고 외부 저항으로 나눠주면 값이 나오겠죠. 반면에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변화시켰을 때 원래 이론적으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굉장히 작은 양의 커런트가 흘러야 되죠. 하지만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 큰 값이 TS라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때 이 TS는 스토리지 타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고, 이 리커버리 타임이 지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톤온과 톤오프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각 스토리지 타임이 뭔지 리커버리 타임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커런트는 마이너스 IR이고 이 값은 VR 더하기 VD 나누기 R 해준 위에 마이너스 부분을 붙이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톤온 트랜지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N 정션 다이오드가 있을 때 아이디얼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는 스텝 펑션이죠.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전류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이렇게 일정 특정 값이 흐르다가 t가 0인 순간 리버스 바이어스로 돌려주면 커런트가 바로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리얼 월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딜레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DS라는 스토리지 타임이 필요하고 그 후에 리커버리 타임이 존재하게 돼서 커런트가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저장된 액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디프레션 영역 근처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됐을 때 점점 제거돼서 캐리어가 부족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그림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의 캐리어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게 나타나 있는 게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의 정션 근처에서의 캐리어 분포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로 가해줬을 때 이렇게 캐리어가 액세스 캐리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로 바꿔줘서 이렇게 부족한 영역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디프레이션 영역 근처에 이미 액세스 캐리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TS,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포워드 상태일 때 저장되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 차지가 익세스 컨디션에서 이퀴빌리엄 컨디션, 그러니까 여기 익세스 캐리어 상태에서 여기 이퀴빌리엄 여기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딜레이 타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리콤비네이션입니다.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 역할을 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얼마나 빨리 없앨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을 빨리 일으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소는 net carrier flow out of the region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커런트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줘서
원래 저장되어 있던 캐리어를 빨리 빼줘야겠죠. 그래서 ts는 t타우 또는 뭐 tn이 되겠죠. 어쨌든 마이너리티 캐리어 어떤 성분 곱하기 ln 1 더하기 ir분의 i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s를 줄이기 위해서는 if 원래 포워드 커런트량을 줄여서 저장되는 차지 캐리어를 줄이거나 아니면 IR이라고 해서 리버스 커런트를 전화에 크게 만들어서 빨리 빼주는 거죠. 그 외에는 타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리커버리 타임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차지가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일 때 부족한 형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스토리지 딜레이 타임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